3일 오늘 화요일 주간 오늘 시작이죠. 한 주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오늘 좀 경기들 한 번에 오늘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PB가 두 경기가 좀 빠지는 바람에 한 번에 쭉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이저리그는 이틀 연속 조금 좀 어지러웠습니다. 결과들이 그죠? 샌디가 불펜에서 터져버렸고 그래서 뭐 축구 느바 엮어가지고 한 조각 가져온 건 조금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아요. 요럴 때 좀 분위기를 잘 다잡아야 되는데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다. 그래도 뭐 주간 지금 오늘 3연승 도전이고 메이저리그도 최근에 7연승을 좀 찍지 않았습니까? 잘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코 한신부터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립구장 경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립구장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좀 있겠다. 여기 중립구장이 이름이 하드 오프 에코 스타디움 니가타인데 여기가 1년에 한 번씩 요코하마 제2구장으로서는 이제 구장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도 경기가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빨간 날이고 이 구장에서 딱 한 번씩밖에 경기를 안 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홈팀이 조금 더 힘을 낼 만한 요소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구장 사이즈는 좀 투수 구장에 가깝거든요. 구장 사이즈는 이제 투수 구장에 가까운데 여기가 그 일본의 야구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야구장들이 아무래도 타자구장이 좀 많아요. 조조마린 완전 바다 이름부터 마린이잖아, 그지? 조조마린, 진구, 요코하마 스타디움 이런데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야. 다 그 바닷가 근처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선발이 지금 K하고 사이키가 나왔잖아요. 근데 6.5를 줬어요. 이게 이제 이런 배경들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 바닷가 구장 근처 구장들은 이렇게 좀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래도 기준점이 너무 높다는 생각은 해요. 저는. 그래도. 아무튼 이런 구장의 특수성. 구장 사이즈는 좀 큰 편이라서 투수구장이라 할 수 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런 같은 게 팡팡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어버적인 요소에서는 사이키로토가 야쿠르트 상대로는 조금 좀 아쉬워요. 그죠? 네, 성적이 좀 아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언어버에서는 좀 고려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저거 다 고려해도 저는 그래도 언더가 맞다고 생각은 해요. 이 정도 선발이면. 요코하마는 최근에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선발 불펜 나름대로 투수진이 안정이 좀 돼 있고 마무리가 안정된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복귀 자원들 돌아오고 나서 빠다도 괜찮고 지금 오스틴도 타격감이 완전하진 않지만 맞아나가는 타구질이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오스틴이 몰아칠 때 진짜 무섭거든요. 그죠? 타격감 조금 올라오면 진짜 잘 치기 때문에 한신도 요즘 뭐 빠따 좋습니다. 그죠? 네, 투타 밸런스 아주 좋은 팀들의 맞대결이다. 앤서니 K가 시즌 초반 아주 좋아요. 5경기에서 3승 1패, ERA 1.03 이렇게 찍고 있고 K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구위형이고 다 좋아. 근데 안 좋을 때 보면 이 선수가 약간 멘탈이 좀 약하고 볼질이 좀 많고 그러면서 이제 멘탈 터지는 경기들을 한 번씩 조털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뭐 지금까지는 꾸준하게 괜찮은 피칭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조금 아쉬울 만한 부분은 이 선수가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인데 볼질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두 경기에서 볼질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좀 나왔다는 거는 좀 리스크라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한신전 선적은 뭐 소소한데 한신이 타격감이 계속 괜찮기 때문에 이 K에 늘어나고 있는 볼질을 조금 더 가속화해 줄 수 있는 팀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리스크를 할 만한 것 같고. 일단은 사이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하죠. 그죠? 2.58이니까 사이키 이름값에는 조금 좀 아쉽고 그래도 뭐 잘 던져주는 경기들은 분명히 잘 던져주거든요. 조금 못 던졌다 잘 던졌다 반복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잘 던지는 경기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닝도 잘 먹어주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다. 근데 얘는 이제 요코하마 상대 전적이 좀 문제거든요. 잘 던졌던 지난 시즌, 재작년 시즌 모두 요코하마한테는 조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좋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도 사이키의 완벽한 흐름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시점에 좀 있기 때문에 이 요코하마전은 조금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 경기는 구장의 특수성까지 좀 감안했을 때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경기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주니치도 오늘 이 구장에서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구장에서 1년에 딱 한 번 하는 구장에서 승률들이 홈팀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선발에서의 상대전적 상성까지 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요코 역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예, 요코 역풀 6.5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언더를 그래도 보는 게 맞다. 예, 언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코 역언. 그리고 경기 자체는 좀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양 팀 다 빠따도 비슷비슷하고 사이키가 크게만 안 터지면 경기는 좀 비슷비슷할 것 같거든요. 네, 불펜도 좀 비슷비슷하고 빠따도 비슷비슷하고 최근 기준으로 빠따는 한신이 조금 좀 나은 감이 있긴 하지만 선발 쪽에서는 K가 좀 낮기 때문에 전 1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니치 야구. 개인적으로는 축구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나 햄무 같은 경기들 두 경기만 찍으면 그래도 들어오면은 꽤 쏠쏠하잖아요. 7배, 8배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일본 야구도 사실 일이 많이 뜨는 리그잖아. 그래서 사실 7배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또는 되거든요. 예, 일주일에 두 번 먹으면 이득인 거야. 예, 무조건 이득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축구처럼 일본 야구도 1, 2개 찍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찍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으면 이득이니까.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주니치 대 야쿠 보겠습니다. 주니치는 빠따가 너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호소카와 같은 중심 라인들이 좀 빠진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주니치 치고는 빠따가 너무 그동안 좀 좋았기 때문에 빠따가 좀 맛이 가도 좀 이상하진 않다 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요럴 때 이제 좀 올라와주면 좋은 게 칼리스테 이런 친구들이죠. 그죠? 예, 일단은 오카바야시, 우에바야시는 그래도 꾸준한 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칼리스테나 오스는 초반에 그래도 쏘쏘하게 쳐주고 있는 쇼, 요런 양반들이 이제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야쿠르트는 그냥 답이 없고, 예, 그래도 홈의 어떤 변수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요미우리를 상대로 이제 위닝 시리즈 좀 거둔 거는 그래도 뭐 기분 좋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 빠따칠 놈도 많이 없고, 예, 그나마 뭐 홈에서 친 거는 좀 거르고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야쿠가 좀 이기는 게 맞죠. 요시무라 코시르도 호리타 켄시인데 그죠? 예. 언더의 욕고 역배 봤던 경기인데 뭐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저 구장이 도요하시 시민구장, 여기도 똑같아요. 요코하마랑 1년에 딱 한 번 야구장 열리는 야구장이고, 최근 2년 동안 이 구장에서 주니치가 한 번씩 게임했을 때 전부 이겼습니다. 주니치가. 예. 오늘도 일단 뭐 매치업은 해볼만 하죠. 예. 자, 오늘은 미우라 미츠키가 나옵니다. 이 선수 일본 리그에서 지금 3년 차고요. 예, 작년에 이제 불펜으로 데뷔했고 올해는 선발로 한 경기 등판을 했습니다. 2군에서의 성적은 충분히 1군에 올려볼 만한 성적을 찍었어요. 예, 나름대로 뭐 커트라인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그래도 저는 일본 야구는 1점대 또는 2점대 극초반 정도 찍어야 올라오거든요. 그 선수들이. 예, 그 선수들이 올라온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정도는 찍고 올라왔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신전 5이닝 2실점 4피안타 1피 홈런, 볼질이 5개 나오긴 했는데 승리 투수. 참 일본 야구는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죠? 예. 소위 신인 선수들 오픈발, 승투 만들어주기, 영웅 만들어주기 이런 게 많다. 이런 오픈발이 그래도 좀 있어요. 예. 야쿠 상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오늘 처음 만나기 때문에 약간의 그 낯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 만나는 케이스들은 그래도 투수가 잘 던지는 케이스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좀 거슬리는 거는 첫 경기에서 볼질이 5개나 있었다. 이런 것들은 좋게 보기가 좀 어렵고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이 젊은 선수들은 이닝 히팅이 좀 아쉽다는 부분들, 이런 거. 그래도 처음 만나는 신인급 투수들, 소위 2군에서 얼추하고 올라온 애들은 그래도 저는 좀 기대치가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예, 잘 던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더더군다나 상대가 야쿠라고 하면. 자, 반대 선발은 오가와 야스히로. 예, 이 양반도 이제 조금 틀라인으로 좀 가기 시작하면서 지난 시즌부터 조금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죠? 예. 재작년에는 그래도 진구 홈 쓰면서 3.38 이렇게 좀 찍었었고요. 작년에는 이아리가 4.6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이제 나이가 좀 젊지 않기 때문에 슬슬 이제 꺼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 정도 타이밍인 것 같고요. 일단 올 시즌 출발은 아주 좋아요. 그죠? 예, 일단 뭐 완봉한 경기도 있었었고, 예, 요미우리전 한 경기 터지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들은 전부
퀄스 이상을 좀 찍어주면서 나름대로 좀 괜찮은 페이스를 좀 달리고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구위가 이 선수가 좀 키도 이렇게 크지 않고 체격도 좀 작고 이렇긴 한데 나름대로 구위가 좋거든요. 공이 쭉쭉 잘 들어가. 근데 작년부터는 확실히 좀 구위가 많이 떨어졌고 이제는 좀 타이밍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예, 그래도 뭐 상대가 주니치니까 뭐 호투를 해도 좀 이상하진 않겠죠. 네, 그렇다. 저는 이 경기는 구장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일본 특유의 그 신인 투수들의 오픈발 이런 것도 좀 기대할 만하지 않나. 최근에 주니치 빠따가 정말 못 믿었기는 한데요. 예, 그래도 이 빨간 날 1년에 딱 한 번 경기하는 이 구장. 최근 2년 동안 이 구장에서 경기에서 전부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뭐 엄청난 팀도 아니야, 그지? 리그에서 그래도 거의 최하 수준의 야쿠르트를 만나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이겨볼 만하지 않나. 야구 역에다가 5.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 경기장에서 경기했을 때 점수들이 좀 많이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바 보겠습니다. 다음 히로시마 대 요미 보겠습니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게요, 여러분들. 예. 히로시마 요미. 히로시마는 최근에 원정에서 진구 원정에서 2승 무패, 요코하마 원정에서 1승 2패 하면서 3승 2패를 마쳤어요. 예. 최근에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 홈원정 차이가 원래도 엄청 심한 팀이고 올 시즌도 홈원정 차이가 좀 심했었는데 이번 원정에서는 그래도 수확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원정에서의 특징이 5경기를 했는데 전부 10안타 이상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히로시마의 특징은 그거였잖아. 원정 가면 빠따를 잘 쳐. 근데 득점을 많이 못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 원정에서는 그래도 빠따도 많이 치고 득점도 꽤 올렸어요. 성과도 나쁘지 않고. 아무튼 이런 상태로 홈으로 돌아오니까 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주니치 역배 본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내가 말을 잘못한 건가, 잘못 들으신 건가? 아무튼 주니치 봅니다. 주니치 승의 오바. 다음 질문은 끝나고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퐁당퐁당하고 있습니다. 주니치를 본다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질문은 좀 끝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에 바쁘시겠지만 저도 제 일이 있으니까 이 흐름이 끊겨버린단 말이야, 그지? 요미우리는 어쨌든 지금 중심 타자가 조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뭐 빠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확실히 좀 해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아쉬울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카모토가 좀 빠지다 보니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출루는 그래도 꾸준하고 빠따 기대치는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진국 원정 가가지고 득점이 2득점, 3득점, 1득점 난 거는 뭐 아쉽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좀 해결사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선발은 이제 토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토고가 시즌 초반에 너무 좋지가 않았죠.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2군에 이제 갔다 왔고 복귀한 첫 경기에서는 나름 괜찮았어요. 이 경기 던지는 걸 제가 이제 유심히 좀 지켜봤는데 이 경기 한신전에 6이닝 3실점 2자책. 이 경기가 되게 잘 던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런 맞아가지고 점수를 팡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토고가 원래도 뭐 이제 런을 좀 많이 맞는 편의 선수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좀 괜찮았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고 올 시즌 토고가 가장 좋지 않았던 경기가 이 히로시마 원정에서의 경기예요. 3.1이닝 10실점 10피안타 맞았던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토고 입장에서도 오늘 뭐 동기부여도 되고 전투력도 좀 올라올 만한 그런 날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갖고 뭐 직전 경기 조금 좀 기대치가 있기도 하고 원래 토고라는 선수는 피홈런에 좀 문제가 있는 선수인데 이 히로시마 원정에서는 피홈런 문제는 많이 없었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히로시마 구장은 홈런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근 10경기에서 성적이 좋았냐? 또 그건 아니었단 말이야. 3승 5패 ERA가 4.42. 그러니까 토고가 뭐 직전 경기처럼 뭐 10실점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직전 경기를 던지는 걸 보면. 근데 지금 히로시마의 빠따의 타격감 상태, 토고의 복귀 전까지 감안했을 때는 주 털리는 수준, 꽉 막는 수준 둘 다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적당한 이닝 실점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히로시마 이런 애들도 홈런보다는 똑딱질에 좀 능한 팀이라 가지고 최근 10경기 팀 타율 2할 7푼입니다. 그래서 뭐 직전 경기 기대는 되나 꽉 막을 것 같진 않다가 결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모리쇼웨이 작년부터 좀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풀타임 증명은 좀 필요해 보여요. 지난 시즌에 26이닝밖에 안 던졌고 ERA는 2점대 찍었고 나름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피칭 정도는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일단 뭐 출발은 괜찮습니다. 3승 1패 ERA 2.83 찍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괜찮은데 뭐 전체적으로 그냥 딱 애매해요. 한 3, 4 옵션 정도 기대치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특징을 잡아서 뭐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 근데 이 선수가 그래도 요미우리전에는 굉장히 강했다. 요미우리전 통산 5경기 등판에서 2승 무패 ERA가 3.13으로 상당히 좋았다. 꾸준하게 컬스 이상을 좀 찍어줬다. 그래서 이 경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좀 있으나 저는 이 경기도 히로시마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 팀의 빠따 기대치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요미가 빠따를 못 치는 건 아닌데 좀 적시타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히로시마 역시 빠따 살아있고 저는 선발의 기대치는 비슷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홈강세의 히로시마 홈강세의 히로시마 역풀 6.5는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뱅 세이브. 소뱅은 최근 10경기에서 무려 7승 3패를 찍고 있습니다. 팀 타율 2할 8푼에다가 홈런 7개. 주전들이 지금 거의 생존자가 없는 시점인데도 잇몸으로 잘 버티고 있고 참 육성 시스템 같은 게 좀 잘 돼 있는 팀이거든요. 소뱅이 그죠? 3군, 4군 이런 선수들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키운단 말이야. 얘네들 팀 모토가 그거예요. 메이저리그 팀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팀을 만들자가 모토란 말이야. 근데 아무튼 이 백업 자원들도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그저께 경기도 좀 기분 좋을 만한 게 타지마 다이키 자완 상대로 좀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좀 자완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이 미네 히로키가 이 경기에서 이제 2홈런을 깠어요. 7타점을 했는데 좀 기대가 된다. 세이브도 요즘 분위기가 좋죠. 홈에서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왔고 홈에서 4연승의 시작이 이제 소프트뱅크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뱅크 전에서는 루징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할 만하다. 요즘 빠따가 좀 죽을랑 말랑 하다가 갑자기 이제 대폭발. 죽을랑 말랑 하다가 갑자기 대폭발. 근데 타격감이 아주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그지? 확실히 시즌 초에 아주 좋았을 때보다는 살짝 좀 내려온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올해는 좀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와타나베 세이야 잘하고 있고 네빈도 기대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젊은 선수들 좀 성장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의 세이브는 좀 잊어야 되지 않을까. 전력 밸런스가 좋아. 세이브가 빠따만 조금 치면 그죠. 필승조 라인 나름대로 뭐 괜찮은 팀이고 선발이야 원래 좋은 팀이고 타케우치가 없는데도 지금 그죠? 선발이 잘 돌아가죠. 오늘은 조금 좀 빡세 보이는 매치업이죠, 그죠? 오늘 모이넬로가 나오기 때문인데 모이넬로가 올해 에이스들이 다 부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6경기 3승 무패 ERA 1.60으로 아주 좋다. 피홈런 3개 맞은 게 피홈런이 조금 좀 많은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삼진도 이닝 하나 이상 뽑고 있고 근데 꼭 모이넬로 꼭 믿을만 하면 한 번씩 통수를 쳐요, 이 새끼가. 그죠? 좀 믿어볼까? 그럼 통수를 쳐. 근데 이 양반이 세이브전 성적도 엄청 좋거든요. 일단은 세이브전 역대 성적 10경기 끊으면 5승, 1세이브, ERA가 0.64 이렇게 찍히고 있고요. 작년에 세이브한테 잘 던지는 건 뭐 그렇다 쳐요. 세이브가 리그에서 빠따 제일 못 쳤고 모이넬로가 리그에서 가장 잘 던진 투수였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올 시즌 첫 만남에서도 7이닝 무실점 1피안타로 굉장히 호투를 했단 말입니다. 역시 뭐 모이넬로는 그래도 좋을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세이브가 최근에 2경기 뭐 점수 득점을 좀 내기는 냈는데 시즌 초반보다는 좀 빠따가 약간 꺼진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그래도 모이넬로는 잘 던질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관건은 홈런일 것 같아요. 예, 일단 홈런 페이스가 조금 빠른 편이라 가지고 모이넬로가 스가이시냐 신빙 자원 선수인데요. 일단 소뱅이 그래도 직전 경기 타지마다 이키 자원 상대로 좀 잘 쳤다는 거는 좀 그래도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이 친구도 뭐 나름대로 좀 잘 던지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잘 던진 경기가 3경기고 못 던진 경기가 딱 한 경기인데 이게 지바롯데를 두 번째 만남에서 딱 맞은 거란 말이야. 예, 제가 뭐 일본 야구 신인 선수들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위 오픈발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그 선수 야구라는 게 좀 그래요. 스플리터라는 똑같은 구종을 던지더라도 궤적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 만나보고 안 만나보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근데 지바로테 같이 빠따 약한 팀인데도 최근 기준으로 정말 못 치니까요. 네, 두 번째 만났을 땐 3이닝 4실점으로 크게 흔들렸다. 근데 일단 소뱅은 뭐 지난 시즌에 말에 뭐 한번 만나가지고 5이닝 1실점 잘 던지기는 했는데요. 올 시즌은 또 처음 만납니다. 약간 오픈빨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직전 경기 또 자원 상대 좀 좋은 퍼포먼스를 냈던 소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기대치도 있는 것 같다. 이 경기는 세이브 보기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경기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 일반승을 찍긴 좀 그렇잖아요. 예, 마인을 좀 찍어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관건은 스가이 시냐한테 몇 점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불펜에서가 관건이겠죠. 불펜은 세이브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 쪽에서 점수 차이를 조금 좀 벌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또 말까지 한번 찍어볼 만은 하다는 생각이긴 한데 조금 좀 빡세 보이긴 합니다. 예, 깐닥깐닥할 것 같긴 해. 예. 소뱅 승마 5.5는 언더 보겠습니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크보 가기 전에 일단 테디온 저기 전체 분석표, 조합표가 좀 보고 싶은 분들은 스티비 테디온 방송 라이브 오셔가지고 후원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예. 만약에 저기 라이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스티비 검색하셔가지고 테디움 방송국에 들어가셔. 예, 그래서 다시 보기 영상 아무데나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쪽지로 보내드리고요. 유튜브 멤버십도 올려놨으니까 유튜브 멤버십 구매하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보실 수가 있다. 자, 크보 가기 전에 크블 먼저 할까요? 예, SK, 서울 SK하고 창원 LG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직전 경기는 뭐 표빨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예. SK가 특징이 뭐야, 형들. 진짜 1쿼터에 못하는 팀이거든요. 그죠? 1쿼터에 못하고, 마인 잘 못하고, 항상 비벼지는 게임 많은 게 SK인데, 이 표빨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이 경기에서 1쿼터에 폭격을 가해버렸죠. 예, 그래서 LG가 그냥 경기를 던져버렸단 말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스근하게 한 경기를 좀 가져갔고 또 어쨌든 직전 경기 이겼고 이제 홈으로 돌아오니까 좀 분위기 전환은 좀 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어찌됐든 최근 두 경기에서 오재현이 좀 빠져 있다.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태가 좀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일단 SK는 그리고 직전 경기 뭐 득점도 좀 했고 기분 바라시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좀 좋아질 요소도 있지 않겠나 정도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제일 땡기는 건 저는 오바 쪽이 좀 살짝 땡기는 것 같긴 하거든요. SK가 경기력을 조금 회복한 시점이라고 하면 지금 계속 언더 경기가 좀 많기는 한데 오재현이 빠졌고 양팀 다 경기를 포기 안 하고 한다는 경기가 좀 됐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오바를 한번 슬쩍 좀 볼만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언더가 좀 애매할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승패라는 조금 좀 오늘만큼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창원 LG 쪽을 좀 봐주는 게 맞지 않나. 그냥 SK가 약간 팀 분위기 전환 정도는 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전력으로 이게 딱 꽝 붙었을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한다. 다음은 크보 가보겠습니다. 오늘 크보는 전체적으로 반대를 보기에는 좀 애매한 매치업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 어떤 경기가 좀 터질지 그런 부분들을 좀 촉을 좀 세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이 몰리고 있는 경기들도 있긴 한데 오늘 반대 보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첫 번째 경기는 LG 키움.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타격감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습니다. 라팍에서 좀 친 거기는 한데 5점, 4점, 7점 이렇게 득점을 했고 그리고 LG가 사실
빠따 다운 사이클이 그렇게까지 오래가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모든 팀들이 업다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LG 같은 팀은 그래도 좀 빨리 올라온단 말이야. 빠따 기대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타격감을 좀 한번 끌어올릴 만한 시기가 아닌가 정도 보고 있고요. 키움은 그냥 뭐 답이 없습니다. 그죠? 예, 최근 10경기에서 2승 하고 있고 빠따도 그냥 그렇고 예, 뭐 선발도 그냥 그렇고 최근 경기 10경기에서 2승한 경기들도 전부 로젠버그가 선발로 나왔던 경기다. 최근 10경기 경기당 득점 3점. 빠따로 쇼 봐야 되는데 빠따도 그냥 그렇다. 팀타율 2할 2푼. 자, 오늘 선발은 치리노스 대 조용건인데 일단 치리노스는 뭐 계속 잘 던지고 있죠. 예, 삼진도 잘 뽑히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키움도 처음 만난단 말이야. 예, 근데 이 선수도 주무기로 쓰는 게 이제 스플리터에다가 변형 페스티벌도 좋은 선수죠. 그래서 첫 만남에서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좀 있을 만하고 예, 뭐 별로 이렇게 흠잡을 게 없어요. 지금까지 성적을 봤을 때 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삼진을 못 뽑는 것도 아니고 피홈런도 한 방도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뭐 피안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별로 흠잡을 게 없다. 예, 처음 만나고 홈에서 만난다. 치리노스는 얼추 잘 던질 거라고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못 던질 만한 요소를 찾기가 힘들어요. 예. 조영건이 이제 오늘 그나마 좀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일단 최근 두 경기에서 뭐 곧잘 던졌습니다. 예, 기아전에 5이닝 3실점 그리고 롯데전에는 3.2이닝 3실점 이게 뭐 잘 던진 거냐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유나나 김성기 이런 친구들보다는 좀 낫지 않나 정도 좀 보고 있어요. 이 친구 그나마 좀 장점은 서드 피치가 좀 괜찮다. 서드 피치 이제 스플리터를 던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좌타자가 많은 LG를 상대하려면 서드 피치가 좀 중요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뭐 그럭저럭 쏘쏘하다. 쏘쏘하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만하고 올 시즌 4월 달에 한번 만나가지고 5이닝 3실점 한 경기가 한번 있습니다. 자,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예, 뭐 조영건이 그나마 뭐 김유나나 김성기 이런 자원들보다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타격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의 LG. 그 치리노스의 첫 등판, 키움전 첫 등판. LG 승 보겠습니다. LG 승. 8.5는 오버인데 이게 조용건 씨가 얼마나 털리고 빨리 내려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죠? 예, 키움 불펜들이야 많이 버티기가 힘들어 보이고 그래도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나? 다음 경기는 SSG NC SSG 홈에서 기아 상대로 위닝 시리즈. 일단 최정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홈으로 좀 돌아오고 홈에서는 그래도 홈발을 나름대로 좀 잘 받는 팀이었으니 좀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위닝 시리즈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고 NC는 요즘에 빠따가 이제 완전 불이 붙었죠, 그죠? 예, 빠따가 원래 좋은 팀인데 그동안 많이 죽어 있었고 최근 10경기 경기당 득점이 7.8점, 팀 타율 3할 8리, 팀 홈런 14방, 8승 1무 1패. 아주 좋은 페이스다. 타격감이 아주 좋다. 예, 오늘 선발은 문승원 대 톰슨인데요. 일단 문승원은 시즌 초반 출발은 아주 좋았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슬슬 이제 두드러 맞기 시작합니다. 예, 이닝도 잘 던질 때도 이닝이 조금 아쉬웠고, 예, 최근에 뭐 이닝도 거의 5이닝 조금 언저리, 요 정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피홈런이 조금 문제가 있는 선수인데, 최근에 피홈런도 살살 좀 나오고 있고, 출발은 좀 상당히 좀 잘 던져서 예전에 그런 폼을 한번 보여주나? 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최근 던지는 거 보면, 예, 다시 이제 슬슬 각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NC전 상대 전독도 좀 좋지 않았던 편이기는 하다. 자, 반대로 라일리 톰슨 9위 좋고 볼질이 있고 최근 3경기 연속 퀄스 6무 7무 6, 1 이렇게 찍으면서 상당히 좋고 시즌 초반에는 볼질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볼질이 많이 줄어들면서 9위도 이제 바짝 올라와 있고 예, 이렇게 9위 좋고 볼질한 선수들이 볼질 줄어들면 치기가 좀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일단 톰슨은 잘 던질 거라고 그래도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일단 문화 원정이 좀 처음이라는 게 살짝 좀 거슬리기는 하는데 지금 NC 투수들은 계속 어차피 원정만 다니고 있거든요. 그죠? 예, 홈에서 지금 경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정 나름대로 좀 잘 적응하고 있다. 처음 가는 원정들도 그런대로 괜찮은 피칭을 해주고 있다. 이 볼질러가 처음 가는 원정은 살짝 좀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톰슨은 좀 기대가 돼요. 예, 구위가 워낙 바짝 올라와 있어서.
자, 그래서 최근에 두 팀 다 분위기가 좋고, 예, 좋은 흐름을 좀 달리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알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선발에서의 기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아무래도 이제 두 팀은 불펜에서의 기대 차이도 좀 많이 갈리죠, 그죠? 예, 아무래도 불펜은 NC가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선발에서의 기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NC 쪽을 좀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오늘 좀 몰리는 경기가 벌써부터 많고, 예, 배병이 나오는 경기들이 많은데 좀 소외돼 있어서 한번 좀 고려할 만한 경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 소외돼 있는 친구. NC 승의 9.5는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아 롯데. 언더는 문승원만 아주 세게만 안 터지면은 언더 날 것 같긴 한데. 다음 경기는 기아 롯데 보겠습니다. 기아는 최근에 타격감은 조금 좀 올라왔는데 불펜은 계속 좀 불안한 그런 형국이고요. SSG 원정 가가지고 로직은 좀 아쉽다 할만하겠죠. 롯데는 계속 좋은 분위기. 롯데 한화의 이 좋은 흐름이 언제 끊길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타격감도 꾸준하고 불펜이 이제 좀 불안한 요소긴 하지만은 불펜도 그럭저럭 좀 돌아가고. 자, 오늘 선발은 김도현 대 데이비슨. 도현이는 좀 믿을만 해요. 그래도 그죠? 아주 크게 터지는 경기 없이 그래도 꾸준하게 퀄스 언저리 해주는 선수고 올 시즌도 퀄스는 진짜 꾸준하게 찍고 있거든요. 3경기, 4경기, 4경기 퀄스 찍었고 크게 터진 경기는 라파 원정 가가지고 10피안타 6실점한 경기가 한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현이는 좀 믿을만은 한데 확실히 최근 피칭들은 점점 좀 폼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은 좀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전 상대 전적이 좀 좋지가 않아요. 롯데전 잘 던졌던 지난 시즌에도 롯데만 만나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최근 한두 경기, 두세 경기 봤을 때는 시즌 초반보다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롯데 선발은 터커 데이비슨 지금 개인 5연승 달리고 있고요. 역시 터커 데이비슨도 일단 제구가 어느 정도 좀 되는 선수인데 시즌 초반에는 좀 볼질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볼질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터커 데이비스는 제가 봤을 때는 디셉션 같은 것도 꽤 강점으로 보이거든요. 이 선수 아무래도 직구의 구속이라든지 회전수 이런 것들이 뭐 만빵인 선수는 아니고 뭐 커맨드 변화구 그리고 디셉션 같은 것도 꽤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첫 만남에서 좀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기아를 처음 만나거든요. 첫 원정이라는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터커 데이비스는 좀 믿을만하고 괜찮지 않을까. 기아가 요즘 타격감이 조금 좀 올라가는 사이클이라는 게 살짝 좀 거슬리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선발 기대 차이가 좀 있다. 롯데 불펜이 좀 불안한 팀이긴 합니다만은 기아나 롯데나 불펜은 최근 기준으로 고만고만하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선발 기대 차이, 최근 양 팀의 어떤 분위기,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롯데 쪽을 좀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오늘 전체적으로 솔직하게 역배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롯데 승마 9.5는 언더 보겠습니다. 9.5 언더는 불펜 때문에 좀 빡세긴 빡센데 그래도 선발 대비 9.5는 좀 기준점이 좀 높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물 한 잔만. 추천 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한화 대 두산 보겠습니다. 일단 한화는 지금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죠. 지금 리그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팀이 한화고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팀이 두산, KT, NC 이런 팀들이잖아요. 근데 크보 특은 한 주 한 주 분위기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느낌도로는 이번 주중 시리즈에서는 저는 뭐 한번 끊어질 것 같아요. 한화가.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든다. 일단 제가 한화의 리스크로 계속 이제 지목을 했던 부분은 불펜의 과부하거든요. 저 한 점 차, 두 점 차 게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불펜의 과부하가 있다는데 여기 키움 원정 가가지고 꿀을 한번 빨았거든요. 그죠? 예, 키움 원정 가가지고 이제 빠따들을 많이 쳤고 이제 주말에 쉬는 날도 있었고 크게 벌려서 이기는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펜도 적당히 좀 돌려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연승 리스크가 조금 좀 줄어들고 있는 거는 팩트다. 예, 팩트. 근데 제 느낌은 이번 주중 시리즈에서는 저는 한 번은 질 것 같아요. 그게 언제일지는 좀 잘 잡아야 되겠지만 두산은 지금 최악이죠, 그죠? 예, 경기력이 진짜 최악입니다. 지금 감독님이 손 대는 것마다 참 적이 되고 있고 빠따는 엔간치 좀 치는데 분위기 안 좋아요. 예, 그냥 빠따 엔간치 좀 치는 거에 좀 기대를 좀 해야 되나. 불펜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예, 태견이도 그렇고 우준이 빠진 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수비에서 해주는 게 굉장히 큰 선수긴 하니까. 자, 류현진은 이 두산전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작년에 복귀해가지고 올 시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 만났어요. 올 시즌 처음 만남이고. 예, 세 번 만남에서 6무, 6이닝 2실점 무자책, 7이닝 1실점 1자책. 세 경기 모두 잘 던졌고, 예, 그리고 2승을 거뒀단 말이야. 예, 올해는 만난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의 류현진은 두산 상대 뭐 강점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하나 딱 거슬리는 거는 있어요. 류현진이 지금 홈런 페이스가 좀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대비. 그런 부분들. 두산이 작년만큼의 홈런 페이스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근데 홈런 칠 수 있는 선수들은 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다. 예, 지금 뭐 류현진이 이렇게까지 상대 전적이 좋았던 두산 상대로 뭐 연투를 꽝꽝꽝 이렇게 맞을 것 같지는 않고 주자 쌓아놓고 런 하나 꽝 맞고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거슬리는 부분이다. 홈런이 지금 페이스가 좀 빠르기 때문에 반대 선발은 최원준인데 최원준이 확실히 올해는 뭐 출발은 좀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특정 스플리터 구종 같은 것도 나름대로 좀 잘 먹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홈에서 한 번씩 잘 던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슬슬 또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이 양반은 좀 그래도 잠실에서만큼은 얼추 좀 던져주는 모습이 나와야 저는 그래도 리바운딩이 좀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돼요. 예. 홈에서 최근 4경기 연속 던졌는데 KT전에 한 경기 잘 던졌고 롯데전 5-2 4-3 5-5 이렇게 던졌단 말이야. 예. 그리고 이 선수의 최대 약점 피홈런이죠. 8경기에서 피홈런 7방 맞았습니다 지금. 0승 4패. 최원진은 올해 조금 기대를 해볼랑 말랑 했던 선수인데 확실히 좀 아쉽다. 확실히 좀 아쉽다. 네, 원래 전통적으로 하나전에 굉장히 강했던 선수인데 최근에 만난 하나들한테는 좀 안 좋았어요. 본인이 안 좋았던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하나전이 좋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하나 장줄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한번 터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닐 것 같아. 오늘은 선발 매치업에서의 기대 차이가 조금 크고 오늘 만약에 리스크가 터진다고 하면은 류현진의 런 이슈일 것 같은데 일단 나도 내일 정도로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닐 것 같다.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 승마 8점 언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삼성 둘 다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팀들의 만남이죠, 그죠? 예, 지금 두 팀 다 경기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둘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오늘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한쪽은 승리를 당하게 된다. 승리를 당하게 된다. 양 팀 다 승리를 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승리를 당하게 된다. 누군가는 이기게 돼 있다. 근데 이런 경기의 특징들이 이렇게 안 좋은 팀들 만나잖아. 그러면 꼭 나눠 먹게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
그래서 1차전을 누가 이긴다 치면은 2차전은 반대를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빠따가 좀 죽어있고 라팍에서도 지금 빠따를 좀 못 쳤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라팍에서 LG전에 그래도 한 경기는 좀 이겼어야 분위기를 좀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라팍에서도 못 이겼다. 오늘 이제 포항입니다. KT도 요즘 엉망이죠, 그죠? 백호는 나와서 흐름 다 끊어먹고 있고, 젊은 선수들이 지금 조금 힘을 좀 내고 있지만은, 로하스도 뭐 좀 잔잔하고, 로하스가 요즘 좀 칠랑말랑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자꾸 뭐 선수들도 로하스도 확 빼버리고 하면서 뭐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그런 메시지가 많이는 안 먹히는 것 같고, 그래도 뭐 불펜은 뭐 그럭저럭, 쏘쏘한 편. KT도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다. 선발들도 조금 좀 꼬로미들이 나오죠, 그렇죠? 일단은 이승현 같은 경우에는 시즌 개막하고 지금까지 전혀 자기 페이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최근 두 경기에서 이제 그래도 삼진들이 쬐끔쬐끔 좀 나오다 보니 좀 기대를 좀 해볼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삼진을 뽑은 경기들도 실점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직전 경기 하나 전에 삼진 하나, 3이닝 4실점, 1패홈런으로 좋지 않았고. 승현이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삼진을 좀 잘 뽑는 이런 능력들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KT가 자원 상대 좀 강점이 있는 팀이고 이승현이 KT전의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작년 시즌에 승현이가 시즌 초반 중반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구간에 KT를 만나서도 5.2이닝 6실점, 5이닝 3실점으로 KT전에 좋지 않았던 흐름들이 좀 많다. 물론 뭐 최근에 KT가 빠따가 애지간히 못 치니까 뭐 호투를 당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좋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승현. 헤이소스는 복귀해가지고 경기들이 조금 더 좋지 않죠? 아무래도 뭐 몸 상태가 100%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만났던 경기들이 상성도 사실은 안 좋은 상성으로 만났거든요. 헤이소스는 좌에 극강인 선수고 우에 극도로 약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산하고 NC, 우타라인이 메인인 팀들 만나가지고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6이닝 2자책, 4.1이닝 3자책으로 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 선수가 우타자를 상대로 두드러 패려면 진짜 구위가 상당히 잘 나와야 되거든. 크로스 형태의 선수들은 원래 이제 우타자들한테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헤이스스는 그래도 뭐 상성적으로는 삼성한테 좀 괜찮을 수 있는 상성이긴 하거든요. 역대 상대 전적을 보면 3경기에서 5-4, 5.1이닝 4, 6이닝 1실점 한 경기 빼고 두 경기는 못 던졌어요. 뭐 결과들은 그렇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헤이스스는 그래도 상성적으로 좀 괜찮을 수 있는 상성이긴 하다. 왜냐면 좌가 많으니까 삼성은 그래도.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 기대 차이가 그래도 KT 쪽이다. 지금 KT든 삼성이든 양쪽으로 손이 다 안 나가실 거예요. 오늘은 솔직히 크보가 형들 역배가 잘 안 보이거든. 이런 날은 약간 소외된 KT를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일단 뭐 포항구장이 뭐 점수 좀 많이 나오고 양팀 다 투수들도 좀 그렇고 근데 빠따들도 그렇고 그래서 언어보도 어디도 손이 안 나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 기준점은 언더가 맞지 않나. 몰리고 있어도 이 정도 기준점은 언더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이 지금 물갈이 하면서 오픈발 이런 것도 좀 노려보고 있죠. 일단 뭐 최근에 메이저리그도 피츠버그나 그리고 뭐 콜로라도 이런 데도 감독들 한번 바꾸면서 연승 한번 연패 한번 끊었단 말입니다. 코치들도 한번 바꿔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KT 보겠습니다. KT의 9.5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오늘은 한 번에 쭉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유튜브 영상이 뭐 안 올라가더라고요. 뭐가 뭐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못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올라가겠죠 뭐. 녹화는 여기까지.